언제부턴가 심심치 않게 동해안 상어 출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매년 더 많은 상어들이 동해안으로 북상하고 있다는데, 늘어나는 상어의 수에 사람들의 불안감도 점점 증가할 텐데요. 동해안 상어 출몰 왜 높아지고 있을까요? 대처 방법은 있을까요? 상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발빠르게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 상어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아기 상어가 아닌데, 이 상어 무슨 상어죠? 상어 종류는 뭐예요? 오늘 잡힌 청상아리라는 상어인데 이게 사람한테 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어라서 저희들이 또 포악상어라고 그러는, 포악하다고, 성격이 포악하다고 포악상어라고 좀 부르고 있으며, 상어 조사에 앞서 먼저 상어의 길이를 재보았습니다. 몸통 안쪽 길이만 해도 2m를 훌쩍 넘겼고, 꼬리까지의 길이를 재어보니 무려 302.5cm. 길이를 가늠해보기 위해 기자가 상어 옆에 누워보았는데요. 성인 남자 키를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이렇게 큰 상어 보셨어요? 예, 저희는 연구를 하면서 계속 작년에도 계속 많이 봐왔죠. 최근 들어 상어의 출현이 증가하면서 연구원들에게 동해안 상어는 흔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상어의 출현 빈도가 늘어날수록 특히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3대 포악상어인 청상아리와 청세리, 백상아리의 비율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낚시객들의 코앞까지 상어가 출몰하고 그물에 상어가 걸리는 일도 증가하는 상황. 도대체 왜 동해안에 포악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걸까요? 지금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제 수온이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난류성 어종들이 동해 쪽으로 많이 북상을 하게 되고, 또 이 상어들이 그러한 어류들을 먹기 위해서 연안으로 동해 쪽으로 많이 붙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상아리는 어디에서 잡힌 걸까요? 울진 후포항 근처에 있는 정치망이라는 어업에서 잡혔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힌 상어는 총 44마리, 2023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난 건데요. 3대 포악상어의 비율도 따라 올라간 상황. 이 상어들은 도대체 무엇을 쫓아 동해안까지 찾아오는지,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위가 좀 빵빵한가요? 어떤가요? 지금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빵빵하지는 않습니다. 그 청상아리는 주로 뭘 먹어요? 보통 이제 기존에 이제 작년에 2024년에 조금 확인해 본 결과 조금 난류성 어종들이 조금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청어라든지 뿐만 아니라 청어라든지 아니면 방어류 같은 것들 많이 봤고요. 상어의 위를 해부해보니 상어들이 좋아하는 먹이인 난류성 어종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상어들이 먹이를 따라 동해안으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에 잡은 청세리에 소화된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아열대와 온대바다에 서식하는 어류 부시리의 유전자가 41%가 검출됐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민달고기가 25%로 뒤를 이었고요. 좋지. 진짜 먹이 원이네. 방어 새끼. 방어네. 청상아리의 경우에는 황어의 비율이 높으나 민달고기의 비율 역시 높습니다. 따뜻한 물에 서식하는 어류들의 유전자가 상어의 뱃속에서 많이 발견된 겁니다. 연구원들이 분석을 위해 한창 작업 중입니다. 상어를 해부하는 사람들 옆에서 무언가를 작업하는 한 연구원. 어떤 작업 중일까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척추골 근처에 붙어 있는 살들을 좀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분석할 때 좀 방해되기도 하고 좀 그 결과를 좀 잘 보기 위해 제거하는 중입니다.
척추골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기에 깨끗하게 살을 제거하는 걸까요? 네, 척추골은 저희가 이제 이 레진에 몰딩하여서 이 레진 몰딩한 것을 절단하여 저희가 이 초점부터 해서 이 척추골의 나이테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테 통해서 이 청상아리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래도 대략 한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15살에서 20살 사이에 대체로 추정됩니다. 한편에서는 한창 해체한 상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체한 상어를 이번에는 비닐에 넣고 꽁꽁 묶는데요. 굳이 상어를 해체를 하고 또 해체한 상어를 따로 분류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상어의 체중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위별로 해체를 해서 전체 토탈 측정을 한 자료로 상어의 무게를 이제 일단 재고요. 그 다음에 이 내장 부분은 위 내용물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위를 따로 이렇게 떼내서 뭘 먹었는지, 어떤 먹이를 쫓아서 동해 바다로 왔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위 내용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측정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일단은 상어의 그 연령이나 이런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길이라든가 무게가 기본적인 그 측정 데이터로 쓰입니다. 네. 이제는 상어의 위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위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지 궁금한데요. 좀 배를 지금 가는데 배가 너무 깨끗하네요. 그러면 다 소화가 된 걸로 봐요. 그렇죠, 그렇죠. 상어가 이게 지금 정치망에가 잡혔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에 내용물, 그 먹이 생물을 조금 먹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2024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동해안 표충수온은 평년보다 약 2.7도 오른 18.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고수온 추세가 이어지면 상어 출몰 빈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게다가 작년에 상어가 가장 많이 잡힌 달은 7월과 8월, 한창 해수욕장이 개장했을 시기입니다. 매년 80개가 넘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동해안의 경우 상어 출몰 대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상어가 수심 얕은 곳까지 오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안전 방지 차원에서 해수욕장에 안전 그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15개 해수욕장에서 안전 그물을 설치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해수욕장이 안전 그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는데요. 그래도 상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상어를 만났을 때 공격 본능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상처 때문에 피가 날 경우는 해수욕을 피하고 상어 주변에서 물에서 첨벙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업인들이나 낚시객들이나 또 해양 레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쨌든 상어를 만나면 빨리 대피를 하는 게 좋고 빨리 해양 경찰이나 해경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로 점점 뜨거워지는 바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상어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상어 안전지대가 아닌 동해안. 보다 전문적인 대비책을 세워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